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노마드 시간에 특별한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들어봤을 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를 보며 꼰대라고 수군거리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순간 손주들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꼰대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꼰대라는 존재의 탄생과 정의 왜 우리는 모두 잠재적 꼰대인가? 꼰대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경험 많은 어른, 선배를 존중하는 의미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기 경험만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고집불통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꼰대는 특정 나이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작은 꼰대 씨앗이 숨어 있지요. 이 씨앗은 내 방식이 최고야 라는 생각이 커질 때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나눌까요? 지난 주말 손자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 그렇게 찍으면 안 돼. 내가 사진관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구도를 잡아야 더 멋있게 나온다니까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손자의 표정이 굳더군요. 바로 그때 제 아내 꼰대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제 경험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친구 여러분, 다행히도 꼰대화는 막을 수 있습니다. 내 방식만이 정답이 아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면 됩니다. 우리 나이에도 여전히 배움은 계속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도 모르게 드러나는 꼰대 증상을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지혜를 나누는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자, 그럼 꼰대의 첫 번째 특징, 꼰대의 어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꼰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마법의 주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입니다. 이 짧은 문장의 위력은 실로 대단하지요. 이 주문을 외치는 순간 상대방의 의견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SNS 중독이 문제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책을 읽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 그런데 옆에서 들은 친구가 정색을 하더군요. 자네도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면서 무슨 소리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꼰대의 어법을 쓰고 있었던 거죠. 물론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 경험만이 절대적 진리가 될 수는 없지요. 꼰대의 어법에는 몇 가지 주요 마법 주문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처럼 과거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주문, 내가 해봐서 아는데처럼 자신의 경험을 유일한 진리로 만드는 주문,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 처럼 일방적 결론을 강요하는 주문, 나 때는 그런 거 없었어도 잘만 살았어처럼 변화를 거부하는 주문. 이런 마법의 주문은 대화가 아닌 훈계로 이어지게 합니다. 상대방은 대화의 참여자가 아니라 교훈을 들어야 하는 제자가 되어버리지요. 제 친구 박 씨는 손자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학교 다녔어.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대답했답니다. 할아버지, 그때는 신문 배달만 해도 대학 등록금을 벌 수 있었대요. 지금은 아르바이트 10개 해도 등록금 다 못 벌어요. 그 말에 박 씨는 할 말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시대가 변했는데 경험의 잣대만 들이대니 통하지 않았던 거죠. 꼰대의 어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경험했을 때는 이랬어라고 말하되,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라는 여지를 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니까요. 자, 이제 꼰대의 두 번째 특징, 꼰대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해시태그 왜 꼰대는 늘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친구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 옛날이 더 좋았어. 이런 말을 자주 하신다면 우리 함께 꼰대의 철학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꼰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70여 년은 정말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흑백 TV도 없던 시절부터 손안의 컴퓨터라는 스마트폰까지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죠. 이런 빠른 변화는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저는 은행에서 40년간 일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모든 장부를 손으로 기록했지요. 그러다 컴퓨터가 들어왔고 퇴직할 무렵에는 스마트 뱅킹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무서웠습니다. 왜 굳이 바꿔? 지금 방식도 잘 작동하는데? 하면서 말이죠. 꼰대의 철학이 생기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싫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익숙한 것은 편안함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다시 초보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스마트폰을 처음 쓸 때 손주에게 물어봐야 했던 그 당혹스러움 기억나시죠? 둘째, 내가 쌓아온 경험이 무가치해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평생 모은 지식과 경험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옛 방식이 더 좋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셋째, 세상의 통제권을 잃는 것 같은 불안감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것이 우리의 이해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더욱 과거를 고집하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 김 씨는 작년에 스마트워치를 선물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런 거 뭐하러 써? 내 오메가 시계가 최고야. 라며 거부감을 보였죠. 하지만 손주가 몇 번 가르쳐준 후 이제는 혈압과 심박수를 체크하며 건강관리에 푹 빠졌습니다. 이거 정말 좋더라고. 내가 왜 이걸 거부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더군요. 이처럼 꼰대의 철학을 극복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호기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꼰대의 세 번째 특징, 꼰대의 전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떻게 훈수를 두며 대화를 지배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전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꼰대의 훈수 두기 전술은 일상 속 여기저기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동창회에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친구 이 씨가 손자의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진로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자마자 옆에 있던 정 씨가 바로 끼어들더군요. 야, 그럼 내 말 좀 들어봐. 요즘엔 공대가 최고야. 내 아들도 내가 밀어서 공대 보냈더니 지금 대기업 임원이잖아. 이것이 바로 꼰대의 첫 번째 전술입니다. 불청객 조언.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정 씨는 이 씨의 손자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경험만 내세웠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투놀이를 하다 보면 늘 박 할머니가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하며 옆 사람 패를 들여다보고 가르치려 듭니다. 아무리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해도 멈추지 않지요. 이것이 두 번째 전술입니다. 강제 가이드.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지요. 제 아내가 최근 유튜브로 요리를 배워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맛을 보자마자 괜찮은데 내 어머니는 이렇게 안 했어. 소금을 좀 더 넣어야 해라고 말했죠. 아내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전술입니다. 비교 폄하. 다른 기준을 들이대며 상대방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거죠. 우리 동네 공원에서 매일 아침 모이는 태극권 동호회가 있습니다. 하루는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는데 오 씨가 계속 자세가 틀렸어. 내가 20년 했으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해봐라며 간섭했습니다. 결국 새 회원은 다시 오지 않았죠. 이것이 네 번째 전술입니다. 경험 권위화.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 권위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전술이 있습니다. 바로 결론 내주기입니다.
손자가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전에 그건 내가 휴대폰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라고 결론부터 내려버리는 거죠. 얼마 전 제 손녀가 학교 성적 때문에 우울해 보여서 물어봤더니 제가 듣기도 전에 그건 너무 게임만 하니까 그렇지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왕따 문제였더군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꼰대 전술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경청하기입니다. 내 말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은 이래.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방적인 훈수가 아닌 서로 존중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꼰대의 네 번째 특징, 꼰대의 무기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 무기들은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무기를 휘두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노력론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이 부족해 라는 말 많이 하시죠? 제 이웃 최 씨는 손자가 취업을 못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때는 이력서 몇 장만 써도 취업됐어. 너는 노력이 부족한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제 손자가 알려준 바로는 요즘은 대기업 공채에 수만 명이 지원하고 몇십 명만 뽑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달라진 거죠. 노력론은 복잡한 사회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무기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예의론입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라는 말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전략이죠. 지난번 버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학생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는데 옆자리 할머니께서 이 버스에 어른이 있는데 그렇게 웃고 떠들면 되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그저 조용히 웃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죠. 예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의를 내세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예의가 아닙니다. 진짜 예의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무기는 전통론입니다. 우리 때는 원래 이랬어 라며 변화를 막는 무기죠. 우리 노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회비 관리를 종이장부 대신 컴퓨터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한 분이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 왜 바꿔? 라고 반대하셨습니다. 결국 젊은 총무가 이중 작업을 하게 되었죠. 전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통이란 불을 지키는 것이지 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번째 무기는 고생론입니다. 너희는 고생을 몰라 라는 말로 대화를 끝내버리는 거죠. 제 친구 강 씨는 손녀가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하자 뭐가 힘들어?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새벽에 물 길어 나르고 바치라고 그랬어. 그게 진짜 힘든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손녀의 고통은 무시된 채로요. 각 세대마다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생의 종류가 다를 뿐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마지막 무기는 정답론입니다. 이게 정답이야, 틀린 길로 가면 안 돼 라며 다양한 선택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저도 자식들에게 대기업에 들어가야 안정적이야. 그게 정답이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작은 벤처기업에 들어갔고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꼰대의 무기들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꼰대의 다섯 번째 특징, 꼰대의 미학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꼰대는 말로만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꼰대에게는 특별한 미학이 있지요. 그들만의 독특한 표정, 제스처, 그리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꼰대의 미학에 대해 재미있게 살펴봅시다. 먼저 꼰대의 표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숨 쉬며 고개 젓기입니다. 제가 동네 슈퍼에서 본 장면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라면 끓이는 법을 물어보자 주인 할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을 쉬며 요즘 젊은이들은 라면도 못 끓이나?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그 표정만으로도 상대방은 위축됩니다. 우리 노인정에서 바둑 두는 김씨도 비슷합니다. 누가 잘못된 수를 두면 하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턱을 문지릅니다. 말은 안 해도 그건 아니지라는 메시지가 얼굴에 쓰여 있지요. 다음은 꼰대의 제스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손가락 까딱거리기죠. 우리 아내가 가끔 저에게 여보, 그런 식으로 손가락 흔들며 말하면 손자들이 싫어해요 라고 지적합니다. 제가 손자에게 조언할 때 자꾸 검지를 들고 휘젓는다는 거죠. 이런 제스처는 마치 내 말이 법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또 다른 꼰대 제스처는 팔짱 끼기입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주민이 새로운 주차 시스템을 제안했는데 한 어르신이 팔짱을 꽉 끼고 그건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닫힌 자세는 이미 어떤 의견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꼰대의 목소리 톤도 특별합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어조, 마치 설교하는 듯한 낮고 느린 말투. 제 친구 박 씨는 이런 목소리로 손자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공, 부, 를, 해, 야, 한, 다, 고. 이런 말투는 상대방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느낌을 줍니다. 꼰대의 아우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분위기죠. 며칠 전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새로 나온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 씨가 그런 거 다 써봤어. 별거 없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제품을 써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아우라가 꼰대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꼰대의 공간 점유도 독특합니다. 지하철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앉거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는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면 반드시 어깨를 툭툭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꼰대의 미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표정과 몸짓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자세, 부드러운 시선, 상대방과 동등한 눈높이 이런 비언어적 신호가 대화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손녀가 얼마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들을 때 항상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작은 몸짓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친구 여러분, 지금까지 꼰대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반전의 미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나이에 꼰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와 주변에서 존경받는 어르신들의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미덕은 경청하기입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 아파트 경비원 최 할아버지는 80대인데도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나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기만 해. 그러면 내가 멋진 사람이 된다네.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손자가 새로운 게임 이야기를 하길래 평소라면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해. 라고 했을 텐데 그냥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게임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손자는 그 게임을 통해 세계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듣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미덕은 질문하기입니다. 답을 알려주려 하기보다 질문을 던져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 동네 이 할머니는 전직 교사인데 아이들에게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낸대요. 제가 지난주에 손녀가 진로 고민을 털어놓길래 평소라면 의사가 좋지라고 했을 텐데 대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의 조건은 뭐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녀는 자신의 적성과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고 결국 제가 생각지도 못한 환경공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미덕은 인정하기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노인의 회장님은 80대 중반인데도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십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나는 매일 모르는 것을 하나씩 배우려고 노력한다네.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 손자에게 유튜브 사용법을 물어봤습니다. 전에는 체면 때문에 물어보지 못했는데 용기를 내봤죠. 손자는 기꺼이 가르쳐 주었고 이제 저는 유튜브로 옛날 트로트도 듣고 건강 정보도 찾아봅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네 번째 미덕은 변화를 받아들이기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친구 박 씨는 키오스크 주문에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민망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고 이제는 다른 노인들에게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주는 키오스크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카카오톡이 어렵다고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 단체방에서 손주들과 대화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니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마지막 미덕은 존중하기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파트 김 할아버지는 어린아이에게도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어린이도 한 사람의 인격체니까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버스에서 중학생들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요즘 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고민과 꿈을 들으니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니 그들도 저를 존중해 주더군요. 결국 꼰대의 종말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내 경험이 소중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 다른 세대와 다른 생각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이것이 바로 꼰대를 넘어서는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꼰대학개론 여정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함께 웃고 때로는 뜨끔하며 우리 안의 꼰대를 돌아보았는데요.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꼰대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시하며 상대방의 생각과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꼰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꼰대를 넘어설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꼰대의 여러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꼰대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훈수와 간섭으로 대화를 지배합니다. 또한 노력론, 예의론, 전통론과 같은 무기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특유의 표정과 제스처로 자신의 꼰대 아우라를 발산합니다. 그런데 이런 꼰대의 특징들을 알아보니 문득 저 자신이 떠오르더군요. 지난주에 제가 손자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나 때는 말이야. 그 순간 손자의 눈빛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제가 바로 꼰대였던 거죠.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자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꼰대를 넘어서는 방법, 즉 반전의 미덕도 함께 배웠으니까요. 경청하기, 질문하기, 모른다고 인정하기, 변화를 받아들이기, 그리고 존중하기, 이 5가지 미덕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꼰대가 아닌 지혜로운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도한 작은 변화를 나눠볼까요? 손자가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들려주었을 때 예전 같으면 이게 무슨 노래냐, 우리 때 노래가 최고지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몇 번 듣다 보니 나름의 매력이 느껴지더군요. 심지어 그 노래 가사에 담긴 젊은이들의 고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결론 내려주기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직장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더군요. 내가 모든 답을 알고 있지 않다는 것,
때로는 질문이 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별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경제 강국을 일군 세대, 민주화를 이룬 세대, 그리고 디지털 혁명까지 경험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변화를 겪고 적응해 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변화한다면 그것은 꼰대가 아닌 지혜로운 원로로 존경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친구 김 씨가 얼마 전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요즘 영멘토링을 받고 있어. 손자에게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는 거지. 내가 배우면서 오히려 더 젊어지는 것 같아. 이처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도 하는 열린 마음, 이것이 꼰대를 넘어서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오래 살수록 더 굽어진다. 하지만 사람은 오래 살수록 더 곧게 설 수 있다. 나이 들수록 더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유연하고 포용력 있게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제 꼰대학 개론을 마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어른 되기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되 그들의 생각과 방식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어른이 되는 여정이지요. 꼰대가 아닌 지혜로운 어른으로 남기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사실 꼰대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꼰대 행동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지난 명절 때 자녀들에게 요즘 젊은 부부들은 왜 이렇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니? 라고 말했던 것, 손주가 게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해. 라고 했던 것, 생각해보니 전형적인 꼰대 발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달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꼰대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니까요. 제 친구 이 씨는 최근 멋진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꼰대 발언을 할 때마다 1,000원씩 반성 저금통에 넣기로 했어. 나중에 그 돈으로 손주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거야.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저도 한번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대단한 세대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을 만들었고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뤘으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도 겪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으며 적응해온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변화한다면 그것은 꼰대가 아닌 지혜로운 원로로 남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녀나 손주와의 대화에서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덜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봅시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들도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집시다. 때로는 꼰대 같은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에고, 내가 또 꼰대가 되었네 라고 웃으며 인정하면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언제든 꼰대를 넘어서 지혜로운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꼰대에서 멘토로 변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변화하고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경험은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함께 다짐해 봅시다. 오늘부터 더 많이 듣고 덜 말하겠습니다. 내 경험을 절대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용기를 갖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세대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집시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꼰대 같은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또 꼰대가 되었구나라고 웃으며 인정하는 여유를 가집시다. 완벽한 탈꼰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배움도 계속됩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제 자신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꼰대가 아닌 지혜로운 어른으로 남기 위해 매일 조금씩 노력하겠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꼰대학 개론을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여정, 지혜로운 어른 되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웃음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노마드였습니다.